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채널 기적 같은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조명 뒤에 감춰진 프로야구의 냉혹한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기적과 논란의 드라마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매년 수많은 별들이 뜨고 지는 그라운드. 그곳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과 가슴 뛰는 반전이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시즌을 앞둔 지금 야구계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1순위 지명의 영광 뒤에 드리운 그림자, 그리고 하위 라운드의 반란이 예고된 지금 과연 그라운드의 진짜 주인은 누가 될까요? 이 사건의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잠시 1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5년 KBO 리그, 그해 그라운드를 지배했던 공기는 그야말로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 년간 야구를 지켜봐온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든 사건, 바로 KT 위즈 안현민 선수의 등장이었죠. 사실 2022년 신인 드래프트 당시만 해도 그는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2차 4라운드 38순위, 냉정하게 말해 즉시 전력감이라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긁어보는 복권에 가까운 순번이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까지 그가 1군 무대에서 팬들에게 모습을 보인 건 고작 16경기에 불과했습니다. 팬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이름, 그저 그런 유망주 중 한 명으로 남을 뻔했던 그가 2025년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거인처럼 그라운드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적표를 다시 한번 훑어볼까요? 앱실 2경기 출장, 타율 3할 3푼 4리, 여기에 22개의 홈런과 80타점, 72득점, 도루까지 7개를 기록하며 호타준족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무엇보다 야구 통계의 꽃이라 불리는 OPS가 무려 1.518이었습니다. 신인이, 그것도 1군 경험이 일천했던 선수가 OPS 1을 넘긴다는 것은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 경이로운 숫자는 그에게 신인왕이라는 타이틀뿐만 아니라 리그 최고의 외야수에게 주어지는 골든글러브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안현민의 등장은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넘어 KBO 리그의 신인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한화의 정우주, 삼성의 배찬승, LG의 김영우 등 고교 시절부터 날고 기던 특급 유망주들이 즐비했지만 안현민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서는 그들의 빛조차 희미해질 정도였으니까요. 안현민의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과연 드래프트 순번이 선수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보석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이 흥미로운 화두는 2026년 시즌을 맞이하는 지금 야구 팬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6년 KBO 리그에서 과연 제2의 안현민, 아니 그를 뛰어넘는 고졸 신인왕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올 시즌 프로야구를 관전하는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올해 신인왕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변수들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조차 섣불리 예측을 내놓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지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흥미롭다 못해 기이한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KBO 리그에 전면 드래프트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연고 지명 대신 전년도 성적 역순으로 전국의 모든 유망주를 지명할 수 있게 되면서 팬들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전체 1순위에게 쏠렸습니다. 1순위 지명자는 그해 최고의 재능이자 구단의 미래를 책임질 프랜차이즈 스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몇 년간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1순위의 저주라 불러도 좋을 만큼 기묘한 징크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한화 이글스의 지명을 받은 김서현, 입부축몸에 육박하는 강속구로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신인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2024년 역시 한화가 전체 1순위로 선택한 황준서 또한 기대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죠. 오히려 그의 신인왕의 영광은 1순위 황준서가 아닌 2순위로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김태견에게 돌아갔습니다. 2025년 키움의 정현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 1순위가 곧 신인왕이라는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높은 순번의 지명자에게 환호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경기력과 멘탈, 그리고 그 선수가 가진 스토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현민이라는 중고 신인의 반란, 그리고 1순위 지명자들의 연이은 신인왕 수상 실패. 이 두 가지 흐름이 맞물리면서 2026년 신인왕 레이스는 그야말로 안개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절대 강자가 사라진 무주공산의 시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 선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재능만큼은 역대급이라 평가받았지만 지금 야구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비운의 천재, 키움 히어로즈가 야심차게 선택한 2026년 전체 1순위 박준현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그의 화려한 데뷔를 예상했지만 지금 그는 그라운드가 아닌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팬들의 기대가 우려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1순위라는 왕관은 그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박준현 선수를 둘러싼 충격적인 논란과 그 진실, 그리고 이 사태가 2026년 신인왕 판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랐던 혹은 외면하고 싶었던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 전체 1순위라는 타이틀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왕관과도 같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전설이 될 수 있다는 말처럼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에게 집중되죠. 하지만 2026년 키움 히어로즈가 그토록 원했던 그 왕관은 지금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이 되어 선수의 머리를 그리고 구단의 심장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6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박준현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박준현은 태어날 때부터 야구 팬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삼성 라이온즈 왕조 시절 그라운드를 호령했던 거포이자 특유의 유쾌한 퍼포먼스로 사랑받았던 박성민 현 2군 타격 코치입니다. 야구인 2세라는 꼬리표는 때로는 혜택이 되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인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나 박준현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후광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오른팔 하나로 고교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박준현의 투구는 그야말로 압도적이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175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직구의 최고 구속은 시속 150km를 가볍게 상회했습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공이 아니었습니다. 타자 앞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수직 무브먼트, 즉 라이징 패스트볼의 위력은 탈곡 요급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죠.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고교 시절 22경기에 등판해 72이닝을 소화하며 5승 3패, 평균 자책점 3. 롤러.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9이닝당 탈삼진 개수 K문우가 무려 15개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가 아웃 카운트 하나를 잡기 위해 야수들의 도움을 빌리기보다 스스로 타자를 찍어 누르는 닥터 K 본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그의 투구폼 영상을 분석하며 군침을 흘렸던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그를 전체 1순위로 지명했을 때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안우진의 뒤를 이을, 아니 그를 뛰어넘을 파이어볼러가 왔다고 말이죠. 재능만 놓고 보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2026년 신인왕 영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이 탄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은 상대 타자도 부상도 아닌 바로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박준현의 발목을 잡은 학교 폭력 논란은 사실 드래프트 전부터 아름아름 흘러나오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열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 N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조치 없음 처분이 내려지며 이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구단도 팬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었기에 키움은 주저없이 1순위 지명권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은 시즌 개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기존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심판위는 피해 학생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박준현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호 처분, 즉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전문기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 알범복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사과 편지 한 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무혐의에서 유죄로 공식적인 판단이 뒤집혔다는 것은 이제 그가 학폭가해 이력이 있는 선수로 낙인 찍혔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프로야구, 아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폭이라는 두 글자가 가지는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던 혹은 영원히 꼬리표를 달고 비난 속에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수많은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구단 내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키움은 과거에도 에이스 안우진 선수의 학폭 이슈로 인해 수년간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안우진은 리그 최고의 투수로 성장했지만 국가대표 선발에서 배제되는 등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것도 팀의 미래를 짊어질 1순위 신인이 같은 늪에 빠진 것입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박준현의 재능을 포기하기엔 너무나 아깝고 그렇다고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 돌파를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큰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박준현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처분을 받아들이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팬들의 의구심은 커져만 갑니다. 만약 그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법적 공방은 해를 넘겨 2026년 시즌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신인 선수가 야구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법정을 오가며 멘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징계를 수용한다면 KBO 차원의 추가 징계나 구단 자체 징계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2026 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지켜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속 15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재능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지만 프로 선수로서의 품격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준현 선수가 가진 재능의 크기만큼이나 그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 또한 무겁습니다. 야구 실력으로 과거를 덮을 수 있다고 믿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팬들은 이제 성적표보다 선수의 인성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19세 청년에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고 그라운드에서 속죄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퇴출해야 마땅할까요? 이 논쟁은 박준현 개인을 넘어 한국 야구계 전체에 도덕적 딜레마를 던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2076년 신인왕 레이스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1순위가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휘청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공백은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왕관이 주인을 잃고 바닥에 뒹구는 순간 그 왕관을 줍기 위해 달려오는 또 다른 야심가들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박준현의 위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게 된 3순위 지명자 한화 이글스 오재원 선수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투수가 아닌 야수가 상위 지명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한화라는 팀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십시오. 1순위 지명자 박준현 선수가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이 2026년 KBO 리그 신인왕 레이스의 스포트라이트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순번 2순위와 3순위에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야구에는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강자가 사라진 무주공산,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역사의 페이지를 새로 쓰려는 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NC 다이노스가 2순위로 지명한 신재인, 그리고 한화 이글스가 3순위로 선택한 오재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선수가 모두 투수가 아닌 야수라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KBO 신인 드래프트의 트렌드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바로 눈치채셨을 겁니다. 투수는 금이고 타자는 은이다라는 격언처럼 상위 지명권, 특히 전체 5순위 이내는 이후에 각 팀의 미래 마운드를 책임질 특급 투수들의 전유물과도 같았습니다. 당장 실비 인연은 아니더라도 묵혀두면 터질 거라는 믿음으로 150km를 던지는 원석들을 수집하는 것이 현대 야구의 정석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2026년 드래프트에서 NC와 한화는 이 불문율을 깨고 과감하게 타자를, 그것도 고졸 야수를 최상위 순번에 지명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구단이 단순히 좋은 타자를 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팀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확실한 야수가 절실했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서사를 가진 팀은 단연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3순위 지명자 오재원, 그의 이름 석자 뒤에는 구세주라는 무거운 기대가 달려 있습니다. 한화가 그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년간 한화 이글스의 외야, 특히 센터 라인을 지키는 중견수 자리는 마치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텅 비어있는 왕좌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화 팬들에게 중견수라는 포지션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시간을 2022년으로 되돌려보면 당시 외국인 타자 마이크 터크먼이 넓은 수비 범위와 준수한 타격으로 대전구장의 외야를 든든하게 지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팀을 떠난 이후 한화의 중견수 자리는 그야말로 블랙홀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수가 그 자리에 도전했습니다. 퓨처스리그를 평정하고 올라온 유망주부터 트레이드로 영입한 베테랑, 심지어 내야수 출신 선수를 외야로 전향시키는 고육지책까지 써봤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수비가 되면 타격이 안 되고 타격이 되면 수비 범위가 좁아 투수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지난 몇 년간 한화는 리그 평균 수준의 중견수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시즌을 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 등 리그 최강의 영건 투수진을 구축해놓고도 그들의 뒤를 받쳐줄 센터라인의 부재는 항상 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오재원은 한화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에게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고교 시절 오재원은 공수주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오툴 플레이어로 평가받았습니다. 빠른 발을 이용한 넓은 수비 범위, 강한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컨택 능력과 장타력을 겸비한 타격 메커니즘은 탈곡 요급이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스카우트 리포트에 따르면 그는 타구 판단 센스가 이미 프로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타석에서의 침착함은 베테랑을 연상케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강력하게 예측합니다. 오재원이 2026 시즌 개막전 중견수로 선발 출장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이는 단순히 팬들의 희망 섞인 바람이 아닙니다. 한화 내부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스프링 캠프 명단에 그의 이름을 올린 것은 물론 1군 코치진이 그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즉시 전력감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만약 오재원이 이 기회를 잡아낸다면 그는 2025년 KT 안현민의 뒤를 이어 또 하나의 고졸 신인 야수 신화를 써내려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 기자의 냉철한 시각으로 볼 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고졸 신인 야수가 데뷔 첫 해부터 1군 무대에서 주전으로 자리 잡는 것은 투수가 10승을 거두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까운 일입니다. 고교 야구의 알루미늄 배트 물론 지금은 나무 배트를 쓰지만와 프로의 나무 배트는 반발력부터가 다릅니다. 무엇보다 KBO 리그 투수들의 변화구는 고교 레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속 140km 중반대의 직구와 예리하게 꺾이는 슬라이더, 타이밍을 뺏는 체인지업의 조합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청년이 이겨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 천재 타자라 불렸던 이정후 현 메이저리거나 강백호 KT 정도를 제외하면 데뷔 첫 해부터 규정 타석을 채우며 3할을 친 고졸 신인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특급 유망주들이 1군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2군으로 내려가 눈물을 삼켰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화에는 이진영, 이원석 등 이미 1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 시즌 초반 성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증되지 않은 신인보다는 계산이 서는 베테랑을 기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일 것입니다. 오재원이 주전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는 단순히 잘하는 것을 넘어 기존 선수들을 압도하는 확실한 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수비에서의 안정감일 수도 있고 대주자로서의 가치일 수도 있으며 혹은 타석에서의 끈질긴 승부 근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재원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타이밍입니다. 한화 이글스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리빌딩을 넘어 이제는 윈나우를 바라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덕아웃 분위기를 바꿀 젊은 피의 수혈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오재원이 다가올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1군 투수들의 공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수비에서 안정감을 증명한다면 한화 벤치는 과감하게 오재원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팬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원 관중이 들어찬 대전구장, 팽팽한 승부처에서 신인 오재원이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치고 나가 포효하는 모습을요. 혹은 상대의 안타성 타구를 다이빙 캐치로 건져내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것은 한화 팬들이 지난 수년간 그토록 목말라 했던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박준현의 이탈로 생긴 신인왕 레이스의 거대한 공백, 그 빈자리를 파고들 준비를 마친 한화의 오재원. 과연 그는 3순위라는 꼬리표를 떼고 2026년 KBO 리그의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경쟁자들이 이 혼란한 틈을 타치고 올라올까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인왕 경쟁은 이제 막 플레이볼이 선언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오재원 외에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숨은 고수들의 반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판을 흔드는 진짜 변수들은 어쩌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신인 드래프트 상위 지명자들, 즉 왕관을 쓴 자들의 위기와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점입니다. 9회 말 2아웃까지 승부를 알 수 없듯이 시즌 전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반드시 시즌 후의 트로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올해처럼 1순위 후보가 흔들리고 상위 지명자들이 고졸 야수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제3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올해야말로 진짜백이라고 말하는 변수들, 바로 중고 신인과 부상 복귀병들의 역습입니다. 2026년 신인왕 레이스를 역대급 혼전으로 몰고 갈 이 숨은 고수들의 정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흐름은 중고 신인들의 약진입니다.
여기서 중고 신인이란 대학을 졸업하고 입단했거나 독립구단 등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뒤 프로 무대에 입성한 선수들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고교 졸업 후 바로 프로에 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패한 유망주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답은 완성도에 있습니다. 고졸 신인들이 프로에 와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피지컬과 멘탈입니다. 아직 성장이 덜 된 몸으로 144경기라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무리이며 프로의 냉혹한 승부 세계에서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반면 대학이나 독립리그를 거친 선수들은 이미 신체적으로 성인이 되어 있고 기술적인 완성도 또한 높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절박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나 우회를 겪었기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념이 남다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KBO 리그의 신인왕 레이스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뚜렷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입단한 고졸 루키들이 2군에서 적응기를 거치는 동안 묵묵히 기량을 닦은 대졸 신인들이 1군 엔트리 한 자리를 꿰차고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입단 첫 해부터 즉시 전력감으로 분류되며 감독 입장에서는 계산이 서는 카드로 활용됩니다. 2025년 KT 안현민 선수의 사례가 이를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비록 그는 고졸 출신이었지만 입단 후 2년간 2군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사실상 준비된 중고 신인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2026년 시즌을 준비하는 각 구단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순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1군에서 통할 실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2026년 흐름을 이어받을 타자는 누구일까요? 아직 대중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2군 퓨처스리그를 폭격하고 있는 대학 출신 거포나 독립리그에서 150km를 던지며 프로 스카우트들의 눈도장을 찍은 투수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들이 시범 경기에서 깜짝 활약을 펼친다면 박준현이나 오재원에게 쏠려있던 스포트라이트를 단숨에 빼앗아올 수도 있습니다. 야구팬 여러분, 드래프트 명단 하단에 있는 이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6년 신인왕 판도를 뒤흔들 가장 강력하고도 파괴적인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상에서 돌아온 천재, 양호진 선수입니다. 양호진, 야구를 깊이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름을 듣는 순간 무릎을 치셨을 겁니다. 그는 입단 당시만 해도 팀의 미래를 책임질 특급 좌완 유망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긴 재활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잊어갈 때쯤 그는 더 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돌아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왜 양호진이 무서운 변수일까요? 타자와 투수의 신인왕 경쟁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타자가 신인왕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매일 경기에 출전하며 규정 타석을 채우고 꾸준히 3할에 가까운 타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엄청나고 슬럼프가 오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투수, 특히 선발 투수는 다릅니다. 5일 로테이션을 지키며 등판 기회를 보장받는다면 오후 30경기 정도의 등판만으로도 시즌을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양호진이 스프링 캠프에서 건강한 몸 상태를 증명하고 선발 로테이션의 한 자리를 꿰찬다면 시나리오는 급변합니다. 그가 시즌 10승 혹은 그에 준하는 임팩트 있는 성적을 거둔다면 신인왕 타이틀은 떼어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타자들의 경쟁이 도토리키 제기 양상으로 흘러갈 때 투수가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린다는 것은 투표인단에게 엄청난 가산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양호진의 복귀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인왕 경쟁의 구도 자체를 타자 vs 타자에서 타자 vs 투수의 대결로 확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1순위 투수 박준현이 학폭 논란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양호진은 투수 신인왕을 배출하고 싶은 야구계의 갈증을 해소해줄 유일한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현민의 사례에서 배웠습니다. 야구공은 둥글고 예측은 빗나가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2026년의 그라운드에는 우리가 지금 언급한 선수들 외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올 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2군 훈련장의 흙먼지 속에서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불펜 한 구석에서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그 누군가가 말입니다. 1순위 지명의 압박감을 견뎌야 하는 자, 상위 지명의 자존심을 증명해야 하는 야수들, 그리고 절치부심하며 칼을 가는 중고 신인과 복귀병들, 이 모든 요소가 뒤섞인 2016년 KBO 리그는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이자 동시에 기회의 땅입니다. 절대 강자가 없다는 것은 곧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모든 말들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심판의 플레이볼 선언과 함께 진짜 승부는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이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아 최후의 승자가 될 선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선수의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뜨거운 감자들을 바라보는 야구 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다가올 2026 시즌을 관통할 핵심 관전 포인트를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팬들의 눈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들의 반응 속에 어쩌면 정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2026년 KBO 리그의 개막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야구에 굶주렸던 팬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순위 지명자의 충격적인 논란부터 상위 지명 야수들의 당찬 도전, 그리고 베일에 쌓인 복병들의 반란까지 올 시즌 신인왕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측과 분석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라운드의 10번째 선수이자 냉철한 심판관, 야구팬 여러분입니다. 프로야구는 결국 팬들의 환호와 탄식 속에서 완성되는 드라마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라도 팬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반쪽짜리 스타에 불과하며, 반대로 부족한 실력이라도 투지와 열정으로 팬들의 가슴을 울린다면 그가 바로 진정한 영웅이 됩니다. 특히 이번 2026년 신인왕 레이스는 도덕성과 실력, 파격과 전통이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이기에 팬들의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날카롭습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를 집필하며 각종 커뮤니티와 SNS, 그리고 야구장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수집해 보았습니다. 팬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리그를 시작했고 저마다의 기준으로 미래의 스타를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우려, 그리고 한국 야구를 향한 애정 어린 비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의 일부 반응입니다. 아이디 클린 베이스볼. 박준현 선수 재능 아까운 건 인정합니다. 150km 던지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학폭이 사실이라면 프로 무대 밟게 해선 안 됩니다. 안우진 때처럼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 돼요. 실력보다 인성이 먼저라는 걸 KBO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어린 팬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이디 이글스 비상. 한화 팬으로서 3순위 오재원 정말 기대됩니다. 터크먼 이후로 중견수 때문에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는데 수비 센스만 있어도 절반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제발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서 대전구장을 휘저어줬으면 좋겠네요. 오재원 코인 탑승합니다. 아이디 히어로즈의 눈물. 키움 팬인데 진짜 속이 타들어갑니다. 1순위 지명권을 이렇게 날리는 건가요? 구단 스카우트팀은 도대체 뭘 검증한 건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오재원이나 신재인 뽑았으면 맘 편하게 응원했을 텐데 올해 농사는 시작도 전에 망한 느낌입니다. 아이디 야구도사. 다들 고졸 신인들한테 기대가 너무 크신 듯 냉정하게 1군 투수 변화구 못 칩니다. 이정후급 아니면 적응하는데 최소 2해 3년 걸려요. 저는 오히려 대학리그 씹어먹고 온 중고 신인들이나 2군에서 칼 갈고 있는 무명 선수들이 사고 칠 것 같습니다. 안현민 보세요. 결국 버티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아이디 NC 다이노킹. 이순희 신재인 잊지 마세요. NC가 야수 보는 눈은 확실합니다. 나성범, 박민우 계보를 이을 제목이라고요. 한화 오재원만 주목받는데 조용히 실속 챙기는 건 우리 NC가 될 겁니다. 아이디 페어볼로. 양호진 복귀가 진짜 변수다. 부상 전 구위만 회복했으면 신인왕은 따놓은 당상임. 타자들은 적응기 필요하지만 투수는 긁히는 날 무적이니까. 집승만 해도 투표인단은 투수 손들어줄걸. AD 심파나이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건 이제 드래프트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량 점검뿐만 아니라 인성 검증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해요. 1순위가 학폭 논란으로 1년 내내 시끄러우면 리그 전체 흥행에도 악영향입니다. 아이디 존버는 승리. 누가 되든 상관없다. 제발 혜성처럼 나타나서 리그판도 좀 뒤집어주라. 맨날 보는 얼굴들 말고 새로운 스타가 필요해. 2026년은 언더독의 반란이 일어나는 해가 되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댓글들 속에서 우리는 2026년 시즌을 관통할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성적 지상주의의 종말입니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야구를 잘하는 기계적인 선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박준현 선수를 향한 싸늘한 시선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라도 도덕적 결함이 있다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는 신인 선수들에게 야구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프로로서의 품격과 책임감임을 시사합니다. 둘째, 새로운 영웅 서사에 대한 갈망입니다. 한화 오재원, NC 신재인, 부상에서 돌아온 양호진, 그리고 이름 모를 중고 신인들까지 팬들은 기존의 질서를 깨뜨릴 파격적인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착화된 순위, 뻔한 승부에 지친 팬들에게 신인들의 겁없는 도전은 리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가 될 것입니다. 2026년 KBO 리그의 문이 열리면 수많은 청춘이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누군가는 1순위라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고, 누군가는 무관심의 그늘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칼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화려하게 비상하며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이 각본 없는 드라마의 결말은 10만이 알고 있겠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하며 때로는 따끔하게 질책하는 것은 바로 우리 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하는 나만의 신인왕은 누구입니까?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직감이 적중할지, 아니면 야구의 신이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해 두었는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적같은 진실이 준비한 2026년 프로야구 신인왕 전망, 흥미로우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야구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고 날카로운 분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라운드의 진실은 언제나 스코어보드 뒤편에 숨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야구장 안팎의 뜨거운 이슈와 숨겨진 뒷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2026년 기적같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 시선 떼지 마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